자, 얘들아,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아까에 이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소스러웠지? 이거야. 이게 마찰력이야. 즉,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미끄러지지 못하게 하는 거, 혹은 반대로 미끄러지게 하는 거. 즉, 쉽게 얘기하면요, 운동을 방해합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자, 우리가 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뭐랑 뭐 얘기하겠다고요? 방향과 크기 이야기할 거야. 자, 우선 마찰력의 방향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운동을 방해하는 거라 그랬죠. 자, 제가 운동을 이쪽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마찰력은 이 운동을 방해할 거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반대로. 그렇지. 즉,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마찰력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있어요. 자,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마찰력의 크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적어놔라.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 즉 제 신발과 땅바닥 사이에 그 접촉면이 있겠죠. 접촉면의 거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접촉면과의 거칠기? 얼마나 거칠거칠하게 맞닿느냐. 유리는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네. 하지만 사포, 그 갈아주는 사포라는 친구는 굉장히 까끌까끌하죠. 그러한 친구들처럼 거친 정도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질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접촉면과의 거칠기가 엄청나게 거칠해요.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커져요. 즉, 접촉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한 친구는 잘 미끄러지는 걸까?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걸까?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접촉면과의 거칠기가 작아. 즉, 매끈매끈하다는 거죠. 그럼 마찰력의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요. 그럼 잘 미끄러지겠죠. 됐어요? 네.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마찰력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러면 매끈매끈한 유리에서 마찰력의 크기가 클까? 아니면 그 반들반들 갈아주는 사포라고 하는 곳에서의 마찰력이 더 클까? 사포예요. 당연히 사포에서 마찰력이 더 클 겁니다. 그럼 같은 힘으로 잡아 당겼을 때 유리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겠지만 사포에서는 미끄러지지 않겠죠? 네. 이것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저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남학생들은 보통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많이 의아해 합니다. 쌤, 왜요? 왜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너네 혹시 여학생이 있으니까 물어볼게. 너 축구화 실물로 본 적 있니? 네? 축구화. 본 적 없어? 넌 혹시 본 적 있니? 네. 축구화. 네. 본 적 있지, 본 적 있지. 다행이다, 야. 발바닥에 뭐가 있죠? 돌기가. 스파이크 뭐 찡이라고 하는 게 박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촉면이 좁으면 마찰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얘기할까 합니다. 즉,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촉하는 면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칸이 다 있거든요. 저 이제 칠판에 네모 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총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1kg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한 칸만 차지하고 있는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친구도 1kg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아요. 같아요. 동일합니다. 왜요? 접촉 면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면적이 넓어져도 마찰력이 크진다? No. 좁으면 세진다? No.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축구화에 달려있는 스파이크 있죠? 네. 그럼 걔는 잘 미끄러지기 위해서 그렇게 스파이크를 박아놓은 거예요? 안 미끄러지려고 박아놓은 거예요? 안 미끄러지려고. 그쵸? 그러면 축구화는 분명히 일반 이런 신발보다는 접촉 면적이 어때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왜 안 미끄러지는 걸까? 마찰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갈게요. 축구화는요, 면적이 좁아지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축구화 아래쪽이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거칠기로. 정말 축구화처럼 생겼지, 그치? 야, 그지? 정말 축구화지? 그지? 정말 축구화야. 야, 내가 봐도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이게 뭐야? 그지? 자, 미안해. 축구화의 아래쪽은 방금 이야기 살짝 해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스파이크가 쫑쫑쫑쫑 박혀 있는 거죠. 야, 이게 축구화라고? 미안해. 내가 그러는 거 좀 어이가 없다. 이건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걸까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거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즉 축구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접촉면과 거칠어졌다. 접촉면과 거칠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마찰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생활에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찰력을 오히려 작게 만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이 축구와 같은 친구가 대표적으로 마찰력을 어떻게 하는 친구야? 크게 해주는 거지, 힘이니까. 그쵸? 즉,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마찰력이 커지면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짐. 그쵸? 하지만 반대로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워터 슬라이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왜? 잘 미끄러지라고. 그쵸? 미끄러짐. 됐나요? 네. 여러분 마찰력은 저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저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써도 되는데 부력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지우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마지막 부력이에요. 자, 부력은 좀 필기 빡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많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부력이에요.
얘들아, 부력이라고 하는 거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어떤 이미지가 있어? 물이 근데 어, 거기에 어, 어. 물체가 들어가면 부피가 더 커진. 오, 그쵸. 튜브, 그쵸. 야, 근데 봐봐. 부력은 기본 개념부터가 정말 중요해. 자, 이거 저거 밑줄 쳐놓으세요. 써든지. 여러분, 이 부력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많은 학생들이 액체, 즉 물에서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부력은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어떠한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부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 그럼 부력의 방향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튜브를 들고 바닷물에 퐁당 빠지게 되면은 둥둥 떠요? 가라앉아요? 둥둥 떠요. 즉, 부력이 우리를 물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그 뜻은 지구 중심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구 중심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따라서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내용 바로 두 번째, 부력의 크기예요. 자, 부력의 크기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막 스티로폼도 있고요, 나무도 뜨기도 하고요, 튜브 같은 거, 구명조끼 같은 거 뜨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 가벼우면 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부력의 크기는요, 넓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잠긴 부피가 맞아요. 물에 잠긴 부피로. 넓이보다는 부피가 더 옳은 표현이긴 할 겁니다. 이 부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수조가 있습니다. 물은 한 중간 언저리만 조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나무 도막이 있어요. 얘는 물에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B라고 하는 나무 도막이 있어요. 얘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은 C라고 하는 나무 도막이 있어요. 여러분, 부력의 크기만 계산하게 되면은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겠죠. 왜? 더 많이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겠죠. 왜요? 더 많이 잠겨 있으니까요. 이해됐죠? 네.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얘는 바닥에 완전 닿아 있잖아. 그러면 물 중간에 둥둥 떠 있는 D라고 하는 친구, C랑 D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뭐라고요? 달라요. 너는 어떨 것 같아? 같아요. 왜 같아요? 둘 다 물에 다 잠겨 있으니까.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잠긴 부피가 다르다. 달라요? 똑같죠. 얘도 다 잠겨 있잖아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물에 들어가 있죠. 얘도 물에 다 들어가 있죠. 결국 D랑 C는 같다가 정답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저 부력의 크기는요, 잠긴 부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부터 계속 중력의 크기도 계산했고 탄성력의 크기도 계산했고 마찰력의 크기도 계산했어요. 그럼 우린 세 번째로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 판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력의 판단이에요. 부력의 크기 판단입니다. 자, 우리는 부력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친 물의 무엇으로 확인한대요? 야. 무게로 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내용일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물 밖에서 나무 도막의 무게가 6뉴턴이었어요. 네. 오케이? 근데 이 나무 도막을 이 비커 안에다가 집어 넣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나무 도막의 무게가 물 속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하였을 때 얼마가 되었냐면은 4뉴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물은 나무 도막을 얼마만큼 밀어주고 있는 겁니까? 2뉴턴만큼 밀어주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부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2뉴턴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 이 2뉴턴만큼 밀어냈기 때문에 넘친 물도 얼마나 넘쳤겠어요? 2뉴턴만큼 밀려 넘쳐났겠죠. 됐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부력과 무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부력과 무게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부력도 공부하고 무게도 공부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어. 여러분, 부력은 무조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죠? 잠긴 부피. 그쵸? 따라서 우리는 부력과 무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잠긴 부피를 우선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잠긴 물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쵸? 이해하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의 무게가 같아요. 두 물체의 무게가 같다. 무게 동일. 오케이? 네. 자, 책에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요. 나무랑 돌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림 보시게 되시면 둘 다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쵸? 물 속에 둥둥 떠 있죠. 두 물체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물체가 둘 다 물 속에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랑 그 다음 돌이. 여기를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봐봐. 좀 그림 분석 한번 해볼게요. 그림 분석 한번 해볼게.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얘가 얘인가? 얘가 얘지. 무게가 같은데 둘 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네. 그 뜻은 물이 이 둘을 밀어내고 있는 힘 자체가 어떻다는 소리야? 동일하다는 소리야. 그치? 네. 그 다음 무게가 똑같으니까 지구가 잡아당기고 힘 자체는 동일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부력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의 부피가 더 크다. 즉, 나무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나무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이 어때요? 더 커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나무의 부력이 더 크다. 그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친구는 무엇이 동일한 거냐면은 그렇죠. 물체의 부피가 동일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부피는 동일하죠. 하지만 무엇에 의하여 이렇게 둘이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야? 바로 무게 때문에 그렇겠지.
누구의 무게가 더 커요? 돌. 네. 돌의 무게가 더 클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돌의 중력의 크기가 어때? 더 큰. 그렇지. 돌의 중력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무게랑 부력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것이냐. 5번째, 뜨고 가라앉음. 이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튜브는 물 위에 둥둥 뜨죠. 네. 그쵸? 따라서 이렇게 쓸게. 만약에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완전히 떠버린 거야. 오케이? 위에 뜬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부력의 크기가 클까요? 중력의 크기가 클까요? 부력. 그렇죠.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 중간에 떠 있어요. 마치 이 D처럼. 이해했어? 그러니까 떠오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둥둥 잠겨 있습니다. 그럼 부력의 크기랑 중력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거나 중력의 크기가 더 큰. 맞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편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면은 그 돌은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죠. 네. 그럼 걔는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중력이. 맞아요. 부력보다 중력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완전히 아래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잠수함 있죠? 네. 잠수함. 잠수함은 이미 부피가 정해져 있어요. 완성된 상태지. 그럼 그 친구가 아래로 가라앉기 위해서는 무게를 증가시켜야 돼요? 무게를 감소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증가시켜야 되는 거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도 최종 정리해 보시게 되신 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거야. 알았지? 네. 자, 근데 제가 마지막 6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총 4가지의 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친구랑 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는 무게라고 하는 친구랑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 여러분 탄성력은 아시겠지만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마찰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중요했던 게 무게랑 질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질량이랑 그 다음 접촉면과의 거친 정도, 거칠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저 부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잠긴 부피.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도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문제 풀기 전에 약간의 복습을 한 다음에 문제 풀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별표 치시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업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